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마스노 순묘, 출판사는 다멘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서 이 책을 집어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역시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바꾸려면 엄격한 수행 생활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에는 가시가 돋던 마음이 편해져 하루하루를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선의 마음가짐을 활용하면 마음속에 풍파가 있는 일이 적어져 분노와 짜증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선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고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없애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려 타인에게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꾹 참고만 있으면 훗날까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이 분노나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마치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누구나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었던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전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과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무줄의 양쪽 끝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팽팽해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은 상태입니다. 양쪽 끝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 당연히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항상 심하게 압박을 받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소한 계기에도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고무줄처럼 여러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을 발휘하며 대응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극한까지 잡아당겨진 고무줄 같은 상태입니다.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의 유연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노는 왜 만들어질까요? 앞에서 여유 없는 생활이나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분노를 만들어내는 의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동물이 공격을 받으면 즉시 반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 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적에게 반격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동물은 상대를 찍소리 못하게 한다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상대의 행위나 말을 일단 몸으로 받아들인 다음 머리로 가져갑니다. 이른바 머리끝까지 치미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로 이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머리로 피가 솟구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타인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그 소중한 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분노의 씨앗이 머리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지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손안에 보물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걸 가지고 싶어. 이것은 싫어. 이기고 싶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욕심이나 집착, 경쟁심, 질투, 이른바 번뇌죠. 항상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사소한 일로 타인과 충돌한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일상생활이 삐걱댈 때 생기는 번뇌가 여러분을 마음의 메타볼릭 증후군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청소를 해서 먼지를 털어내듯 번뇌도 깨끗하게 털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명주재장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보물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불성이라는 빛나는 보물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불성은 스스로 갈고 닦아야 빛이 납니다. 잘 닦지 않으면 그 좋은 보물을 썩히게 됩니다. 일본의 조동종의 시조인 도겐 선사는 닦으면 옥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돌이든 열심히 닦으면 옥이 된다. 즉, 아무리 두꺼운 번뇌가 불성을 뒤덮고 있어도 열심히 닦으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운동에 일일이 짜증을 내거나 경쟁자의 출현에 질투심을 불태운다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보물을 닦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분해에 맞지 않는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집착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고민을 한다면 불성의 빛이 흐릿해집니다. 어떻게 보내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번뇌에 휘둘리며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자신을 갈고 닦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한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때라든지 재해나 사고를 만날 때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는다면 겪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왜 하필 오늘 열차를 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짜증을 낸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차가 멈춰섰다면 그 시간에 일이나 독서를 하십시오. 아니면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선어로는 이문자재라고 합니다. 커다란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유유자적 사는 것입니다. 타인도 자연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났거나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기대했던 평가나 반응을 얻지 못하면 반론을 해서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상대의 처지와 생각이 있습니다. 싫은 일, 화나는 일, 예기치 못한 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문자제, 유유자적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내버려 둔다. 맑고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가 작은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면에 파문이 일더니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이때 손을 담가서 그 파문을 멈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파문이 생깁니다. 파문은 점점 확산되고 결국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시 평소의 잔잔한 호수로 되돌아갑니다. 짜증이나 분노로 마음이 요동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면 안 돼.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더욱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화났구나, 심하게 흥분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단전으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업무일 수도 있고 집안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나 봉사활동일 때도 있습니다. 방 청소를 하거나 그동안 미뤄두었던 잡무를 처리해도 좋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나게 놀아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할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느긋하게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일을 그저 무심히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손과 발, 몸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았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것도 존귀한 삶의 방식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다르게 사는 방식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자신의 발밑을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상행일직심이라는 선호가 있습니다. 항상 올곧은 마음, 맑은 마음으로 눈앞의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군가가 추월을 하든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나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타인이나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 걸으면 길가에 피는 예쁜 꽃에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작품, 함께 걷고 있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따금 멈춰서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둘러보고 확인한 다음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방식 또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면 심호흡을 한번 한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궁리가 필요한데, 만들어진 분노를 가라앉힐 비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쾌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얕은 호흡은 효과가 없습니다. 배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단전으로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면 누가 고생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자 소지지의 주지로 계셨던 이타하시 고쇼 선사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사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쭈었는데, 선사님은 화가 치미는 일이 있으면 배로 호흡을 하면서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라고 3번 되뇌이는 것이라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네라고 거듭 되뇌이다 보면 하려고 생각했던 말도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말고도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참자 등 어떤 말을 반복하든 상관없습니다. 배로 호흡을 해서 분노가 머리로 솟구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말한 뒤에 미안, 지금 한 말은 취소라고 외쳐도 이미 무너진 신뢰와 인간관계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탁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하셨다는 설법에는 지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족함을 한다. 즉,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삼독의 하나인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은 물론 인간관계, 업무 실적, 충실한 사생활, 나아가서는 자신의 젊음과 용모에 이르기까지 더 갖고 싶어, 더 나아지고 싶어, 이렇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더를 바랍니다. 현실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내 아이의 성적이 좋았으면, 부하 직원이 좀 더 유능했으면, 상사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 욕구를 가지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기대를 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욕망은 점차 집착으로 바뀌고 그것이 더 큰 집착을 낳아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초조해집니다. 설령 당장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금방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겨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욕심이나 집착은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상대를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분노로 직결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놓인 상황은 모두 소중한 연을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충실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생물이며 매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사는 존재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유념해야 될 점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결과를 내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런 자세가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성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질렸어. 이렇게 노력하기를 멈춘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도량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좁은 도량이지만 물이 계속 흐르는 사이에 점차 넓어져 나중에는 물이 풍부한 수로가 됩니다. 선에서는 이 진리를 수도 거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완벽해질 수 없다고 해서 도중에 그만둬 버리면 기껏 생긴 도량의 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변화의 때를 맞이하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무심하게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은 직접 마음에 작용해 기분을 안정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에 들어가기 전, 결혼식 인사말을 하기 전 등의 상황에서는 긴장으로 호흡이 얕아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상대를 안정시킬 때 자, 심호흡을 해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흉식 호흡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깊고 길게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선의 중요한 수행 중 하나인 좌선의 기본, 단전 호흡입니다. 호흡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어지간한 일에는 현혹되지 않는 부동심이 생깁니다. 또한 기분이 안정되며 의젓해집니다. 호흡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호흡을 바로 잡으면 혈액 흐름이 25% 상승하고 반대로 호흡이 흐트러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흐름이 약 15% 저하된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호흡이 바로 잡히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므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그만큼 내장이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뇌도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또한 심호흡을 하면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뇌 속의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호흡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단전 호흡의 포인트는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먼저 전부 내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전부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이 이상 토해낼 수 없을 때까지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짜증이 폭발할 것 같을 때나 화가 날 때 효과적이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기분을 전환하는 기술을 익혔다면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운동도 좋고 야외 활동도 좋고 청소 같은 집안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심장이 격렬하게 뛸 만큼 열심히 몸을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린 뒤에만 느낄 수 있는 충실감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먼저 몸을 쓰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와 체온을 느끼며 오감을 발동시키면 틀림없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체감할 기회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마음도 정체됩니다. 오늘날 불만과 망설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수승이 수행할 때도 철저히 몸을 사용합니다. 청소와 밭일, 취사, 빨래, 비품 관리 등 절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작무라고 부르며 수행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임합니다. 좌선이나 독경이 아닌 잡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임으로써 번뇌를 벗어던지고 일심불란하게 작무에 몰두하는 운수승들의 모습은 실로 상쾌해 보입니다. 몸을 사용하라고 일부러 헬스클럽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던 청소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평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10층 이상을 오르내리기는 조금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5에서 6층 정도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단숨에 올라가면 도착했을 무렵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도 살짝 흐를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좁아졌던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새로운 영감이나 충실감을 얻곤 합니다. 청소를 한다. 여러분은 사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잡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청소는 선수행의 여러 가지 기본 중 하나입니다. 운수승들은 청소 방법을 철저히 배워서 아침 저녁으로 본당을 비롯한 각 건물 안을 구석구석 닦고 경내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는 마음을 갈고 닦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빛나는 사찰의 복도와 바닥은 얼룩 한 점 없는 본연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정화된 공간과 마주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옷깃을 바로 세우고 신비한 기분에 감싸입니다. 절도 신성한 장소이지만 존귀한 불성을 지닌 여러분이 사는 집 역시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질러진 방이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그곳은 과연 존귀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일까요? 잠옷은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채로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지저분한 그릇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위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귀가 후에 휴식은커녕 짜증의 원인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작 버렸어야 될 쓰레기, 정리를 했어야 할 양복과 잡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잡음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협화음을 연주할 것입니다. 선이 지향하는 이상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확실히 수납되어 있으면 마음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찰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듯 어떤 장소든 청결하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분이 왠지 밝지 않거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자신을 갈고 닦을 생각으로 방을 깨끗이 청소해 보십시오. 걸레를 꼭 짜서 창문을 닦고 구석구석까지 정성껏 청소기를 돌리고 마른 수건으로 가구와 전자제품을 닦습니다. 이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막고 있던 응어리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의 잡음을 없애고 싶다면 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물건만 놓인 깔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극한까지 없앤 사찰의 마당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 마당처럼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물건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하기. 편지나 엽서 종류는 상자 하나 분량만 남기고 버리는 것. 다 읽은 잡지는 반드시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기 등과 같이 방의 크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기준을 정하면 청소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먼지와 얼룩을 닦아내면 그때까지 안고 있던 고민과 스트레스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특유의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꽃 산송이를 장식하면 온 힘을 다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가련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은 이런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산다.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많은 물건을 모았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분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양도받은 물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산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은 식상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달리 말해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짜증을 내거나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만 바라보며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뺄셈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불필요한 물건을 철저히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깔끔해진 공간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자신이 사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허영을 만족시키거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한 것은 이제 필요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는 물건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거리를 걸으면 유혹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충동 구매를 할 것 같을 때는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래 무일물이라는, 즉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의 선호를 떠올리십시오. 집에서 항상 저기압이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을 보면 직장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통하곤 합니다. 현관을 나서면 순수한 자신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연기할 때가 많아서 바깥에서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것 좀 해놔라는 지시를 받으면 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라든가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런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욕구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아주 조금만 참을 뿐이고 덕분에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니까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인내가 아주 요물 같은 놈이어서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넘쳐 흐르고 맙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나를 좋게 보이고 싶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남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속박하고 욕구 불만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집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상대의 말에서 위화감이 느껴질 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평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 망설임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고마운 사건이 된다. 지금까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생물이고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므로 앞으로도 가끔은 기분이 상하거나 냉정함을 잃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실천해 나가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밝게 유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1일 15일, 즉 하루하루가 전부 좋은 날이 됩니다. 여기서 호일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나 즐거운 하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그것은 그날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던 날도, 날아오를 만큼 기쁜 일이 있었던 날도, 실망으로 어깨가 축 늘어졌던 날도 전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설령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큼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불쾌한 사건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고마운 사건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걷고 먹고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호흡 하나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심장과 폐를 움직이거나 멈추지 못합니다. 심장과 폐가 저절로 움직이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걷고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연애의 뒷받침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번씩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마스노 순묘, 출판사는 다멘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서 이 책을 집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역시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바꾸려면 엄격한 수행 생활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에는 가시가 돋던 마음이 편해져 하루하루를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선의 마음가짐을 활용하면 마음속의 풍파가 있는 일이 적어져 분노와 짜증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선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고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없애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려 타인에게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꾹 참고만 있으면 훗날까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이 분노나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마치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누구나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었던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전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과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무줄의 양쪽 끝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팽팽해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은 상태입니다. 양쪽 끝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 당연히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항상 심하게 압박을 받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소한 계기에도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고무줄처럼 여러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을 발휘하며 대응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극한까지 잡아당겨진 고무줄 같은 상태입니다.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의 유연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노는 왜 만들어질까요? 앞에서 여유 없는 생활이나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분노를 만들어내는 의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동물이 공격을 받으면 즉시 반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 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적에게 반격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동물은 상대를 찍소리 못하게 한다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상대의 행위나 말을 일단 몸으로 받아들인 다음 머리로 가져갑니다. 이른바 머리끝까지 치미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로 이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머리로 피가 솟구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타인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그 소중한 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분노의 씨앗이 머리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지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손안에 보물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걸 가지고 싶어. 이것은 싫어. 이기고 싶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욕심이나 집착, 경쟁심, 질투, 이른바 번뇌죠. 항상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사소한 일로 타인과 충돌한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일상생활이 삐걱댈 때 생기는 번뇌가 여러분을 마음의 메타볼릭 증후군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청소를 해서 먼지를 털어내듯 번뇌도 깨끗하게 털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명주재장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보물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불성이라는 빛나는 보물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불성은 스스로 갈고 닦아야 빛이 납니다. 잘 닦지 않으면 그 좋은 보물을 썩히게 됩니다. 일본의 조동종의 시조인 도겐 선사는 닦으면 옥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돌이든 열심히 닦으면 옥이 된다.
아무리 두꺼운 번뇌가 불성을 뒤덮고 있어도 열심히 닦으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운동에 일일이 짜증을 내거나 경쟁자의 출현에 질투심을 불태운다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보물을 닦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분해에 맞지 않는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집착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고민을 한다면 불성의 빛이 흐릿해집니다. 어떻게 보내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번뇌에 휘둘리며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자신을 갈고 닦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한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때라든지 재해나 사고를 만날 때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는다면 겪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왜 하필 오늘 열차를 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짜증을 낸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차가 멈춰섰다면 그 시간에 일이나 독서를 하십시오. 아니면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선어로는 이문자재라고 합니다. 커다란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유유자적 사는 것입니다. 타인도 자연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났거나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기대했던 평가나 반응을 얻지 못하면 반론을 해서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상대의 처지와 생각이 있습니다. 싫은 일, 화나는 일, 예기치 못한 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문자재, 유유자적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내버려 둔다. 맑고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가 작은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면에 파문이 일더니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이때 손을 담가서 그 파문을 멈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파문이 생깁니다. 파문은 점점 확산되고 결국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시 평소의 잔잔한 호수로 되돌아갑니다. 짜증이나 분노로 마음이 요동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면 안 돼.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더욱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화났구나. 심하게 흥분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단전으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업무일 수도 있고 집안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나 봉사활동일 때도 있습니다. 방 청소를 하거나 그동안 미뤄두었던 잡물을 처리해도 좋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나게 놀아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할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느긋하게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일을 그저 무심히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손과 발, 몸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았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것도 존귀한 삶의 방식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다르게 사는 방식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자신의 발밑을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상행일직심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항상 올곧은 마음, 맑은 마음으로 눈앞의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군가가 추월을 하든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나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타인이나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 걸으면 길가에 피는 예쁜 꽃에,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작품, 함께 걷고 있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따금 멈춰서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둘러보고 확인한 다음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방식 또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면 심호흡을 한번 한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궁리가 필요한데, 만들어진 분노를 가라앉힐 비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쾌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얕은 호흡은 효과가 없습니다. 배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단전으로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면 누가 고생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자 소지지의 주지로 계셨던 이타하시 고쇼 선사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사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쭈었는데, 선사님은 화가 치미는 일이 있으면 배로 호흡을 하면서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라고 3번 되뇌이는 것이라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네라고 거듭 되뇌이다 보면 하려고 생각했던 말도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말고도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참자 등 어떤 말을 반복하든 상관없습니다. 배로 호흡을 해서 분노가 머리로 솟구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말한 뒤에 미안, 지금 한 말은 취소라고 외쳐도 이미 무너진 신뢰와 인간관계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탁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하셨다는 설법에는 지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족함을 한다. 즉,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삼독의 하나인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은 물론 인간관계, 업무 실적, 충실한 사생활, 나아가서는 자신의 젊음과 용모에 이르기까지 더 갖고 싶어, 더 나아지고 싶어, 이렇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더를 바랍니다. 현실의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내 아이의 성적이 좋았으면, 부하 직원이 좀 더 유능했으면, 상사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 욕구를 가지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기대를 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욕망은 점차 집착으로 바뀌고 그것이 더 큰 집착을 낳아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초조해집니다. 설령 당장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금방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겨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욕심이나 집착은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상대를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분노로 직결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놓인 상황은 모두 소중한 연을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충실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생물이며 매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며 사는 존재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유념해야 될 점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결과를 내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런 자세가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성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질렸어, 이렇게 노력하기를 멈춘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도량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좁은 도량이지만 물이 계속 흐르는 사이에 점차 넓어져 나중에는 물이 풍부한 수로가 됩니다. 선에서는 이 진리를 수도 거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완벽해질 수 없다고 해서 도중에 그만둬 버리면 기껏 생긴 도량의 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변화의 때를 맞이하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무심하게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은 직접 마음에 작용해 기분을 안정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에 들어가기 전, 결혼식 인사말을 하기 전 등의 상황에서는 긴장으로 호흡이 얕아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상대를 안정시킬 때 자, 심호흡을 해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흉식 호흡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깊고 길게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선의 중요한 수행 중 하나인 좌선의 기본, 단전 호흡입니다. 호흡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어지간한 일에는 현혹되지 않는 부동심이 생깁니다. 또한 기분이 안정되며 의젓해집니다. 호흡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호흡을 바로 잡으면 혈액 흐름이 25% 상승하고 반대로 호흡이 흐트러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흐름이 약 15% 저하된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호흡이 바로 잡히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므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그만큼 내장이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뇌도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또한 심호흡을 하면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뇌 속의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호흡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단전 호흡의 포인트는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먼저 전부 내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전부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이 이상 토해낼 수 없을 때까지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짜증이 폭발할 것 같을 때나 화가 날 때 효과적이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기분을 전환하는 기술을 익혔다면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운동도 좋고 야외 활동도 좋고 청소 같은 집안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심장이 격렬하게 뛸 만큼 열심히 몸을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린 뒤에만 느낄 수 있는 충실감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먼저 몸을 쓰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와 체온을 느끼며 오감을 발동시키면 틀림없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체감할 기회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마음도 정체됩니다. 오늘날 불만과 망설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수승이 수행할 때도 철저히 몸을 사용합니다. 청소와 밭일, 취사, 빨래, 비품관리 등 절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작무라고 부르며 수행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임합니다. 좌선이나 독경이 아닌 잡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임으로써 번뇌를 벗어던지고 일심불란하게 작무에 몰두하는 운수승들의 모습은 실로 상쾌해 보입니다. 몸을 사용하라고 일부러 헬스클럽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던 청소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평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10층 이상을 오르내리기는 조금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5에서 6층 정도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단숨에 올라가면 도착했을 무렵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도 살짝 흐를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좁아졌던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새로운 영감이나 충실감을 얻곤 합니다. 청소를 한다. 여러분은 사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잡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청소는 선수행의 여러 가지 기본 중 하나입니다. 운수승들은 청소 방법을 철저히 배워서 아침 저녁으로 본당을 비롯한 각 건물 안을 구석구석 닦고 경내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는 마음을 갈고 닦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빛나는 사찰의 복도와 바닥은 얼룩 한 점 없는 본연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정화된 공간과 마주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옷깃을 바로 세우고 신비한 기분에 감싸입니다. 절도 신성한 장소이지만 존귀한 불성을 지닌 여러분이 사는 집 역시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질러진 방이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그곳은 과연 존귀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일까요? 잠옷은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채로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지저분한 그릇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위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귀가 후의 휴식은커녕 짜증의 원인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작 버렸어야 될 쓰레기, 정리를 했어야 할 양복과 잡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잡음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협화음을 연주할 것입니다. 선이 지향하는 이상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확실히 수납되어 있으면 마음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찰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듯 어떤 장소든 청결하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분이 왠지 밝지 않거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자신을 갈고 닦을 생각으로 방을 깨끗이 청소해 보십시오. 걸레를 꼭 짜서 창문을 닦고 구석구석까지 정성껏 청소기를 돌리고 마른 수건으로 가구와 전자제품을 닦습니다. 이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막고 있던 응어리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의 잡음을 없애고 싶다면 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물건만 놓인 깔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극한까지 없앤 사찰의 마당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 마당처럼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물건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하기. 편지나 엽서 종류는 상자 하나 분량만 남기고 버리는 것. 다 읽은 잡지는 반드시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기 등과 같이 방의 크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기준을 정하면
청소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먼지와 얼룩을 닦아내면 그때까지 안고 있던 고민과 스트레스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특유의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꽃 한 송이를 장식하면 온 힘을 다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가련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은 이런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산다.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많은 물건을 모았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분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양도받은 물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산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은 식상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달리 말해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짜증을 내거나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만 바라보며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뺄셈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불필요한 물건을 철저히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깔끔해진 공간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자신이 사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허영을 만족시키거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한 것은 이제 필요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는 물건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거리를 걸으면 유혹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충동 구매를 할 것 같을 때는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래 무일물이라는, 즉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의 선호를 떠올리십시오. 집에서 항상 저기압이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을 보면 직장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통하곤 합니다. 현관을 나서면 순수한 자신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연기할 때가 많아서 바깥에서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것 좀 해놔라는 지시를 받으면 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라든가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런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욕구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아주 조금만 참을 뿐이고 덕분에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니까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인내가 아주 요물 같은 놈이어서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넘쳐 흐르고 맙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나를 좋게 보이고 싶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남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속박하고 욕구 불만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집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상대의 말에서 위화감이 느껴질 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평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 망설임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고마운 사건이 된다. 지금까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생물이고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므로 앞으로도 가끔은 기분이 상하거나 냉정함을 잃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실천해 나가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밝게 유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1일 15일, 즉 하루하루가 전부 좋은 날이 됩니다. 여기서 호일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나 즐거운 하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그것은 그날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던 날도, 날아오를 만큼 기쁜 일이 있었던 날도, 실망으로 어깨가 축 늘어졌던 날도 전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설령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큼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불쾌한 사건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고마운 사건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걷고 먹고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호흡 하나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심장과 폐를 움직이거나 멈추지 못합니다. 심장과 폐가 저절로 움직이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걷고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연애의 뒷받침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번씩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